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를 구현하는 공식화된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처리 과정에 어떤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에 중심을 두고 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아니면 뭐 비즈니스의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 개발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데이터 중심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즉 객체 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일단 프로세스 중심의 방법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중심 방법론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을 정의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 이 프로세스 중심 방법론의 핵심은 정보가 프로세스에 유입이 되고 그 정보가 적절히 배치되는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을 시스템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프로세스 중심 방법론의 핵심 그 논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심 방법론은 이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로서의 그 내용과 구성 방법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중심 방법론은 결국 데이터 모델을 시스템 개념의 핵심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객체지향 방법론이라는 게 있죠. 이 객체지향 방법론은 이제 프로세스와 데이터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론인데요. 우리가 UML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균일화된 모델링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세계는 대부분은 이제 기호죠, 기호 문자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 개념을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모두 통합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들, 이 객체는 이제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음 과정에서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향, 그래서 인디케이션 할 수 있는 에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안점이 있었잖아요. 프로세스냐, 데이터냐, 객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설계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구조적인 설계 방법론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어서 하나의 단계가 완성도가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으면 그때서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논리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대표적인 구조적 방법, 설계 방법론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그 개발 방법론이 이 폭포수 개발, 폭포수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다음 병렬 개발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영어로 이제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폭포수는 워터폴이라고 해서 물이 떨어지는 폭포수,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렬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그 하부에서 하나가에서 파생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제 뭐 세 가지가 있었다면 한 가지 끝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 가지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 폭포수 모형은 앞에서 설명했었던 개발 절차,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이런 5단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계획하는 단계가 모두 어느 완성도를 가지고 마무리돼야지 다음 분석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이 폭포수 개발 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방법론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미 이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기 전부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언지를 다 이미 파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 되기 전에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요구사항 변경을 이제 거의 최소화시킵니다. 이제 바꿀래야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확정돼서 확인된 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요구사항 변경이 생기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이렇게 탈바꿈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폭포수 개발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은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건데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발을 하기 전에 시스템을 완전히 지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계별로 2단계에서는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단계에서 시스템 제안이 완료되고요. 자, 분석을 다 했어요.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조사, 타당성 조사 다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의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이 기능은 이렇게 분류하고 저 기능은 저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따졌을 때 비용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이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안, 프로포잘로 만들어서 분석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거나 또는 기획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고객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자에게 이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 경영자가 그 보고서를 보고 오케이 하자 하면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측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대사항, 분석사항이 이 개발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 못 미치거나 성과가 못 미치거나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개발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그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아실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되면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부터 설계하고 구현하는 이 두 단계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구현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줘서 테스트하잖아요.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 또는 고객에게 그걸 납품하죠. 전달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폭포수 모델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을 하고 나서는 이제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페이스 밑에는 여러 개의 일련의 스텝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하부적인 스텝으로는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시스템 범위에 포함될 작업의 정의,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을 중점에 두고 접근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방법보다는 얘는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단계로 하부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설계 단계,
이 앞에서도 당연히 분석 단계에서 어떤 문서가 발생이 되죠. 또 이 설계 단계에서도 분석 단계에서 생성된 그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시스템으로, 즉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데 적합한 방법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최상의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알려진 방법 중에 최상의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요구를 기능적인 측면, 성능적인 측면,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임플리멘트하는 페이스가 되겠죠. 이 단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단계를 나눠서 봤을 때 이 단계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나 또는 인적 자원의 어떤 투입이 가장 많이 되는 단계예요. 만약에 앞에서 잘 분석되고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를 잘 만들면 그러면 이 구현 단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집니다. 고민할 게 거의 없겠죠.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이 만든 것이 과연 설계된 대로 또 소비자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렇게 납품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됐는지를 이제 시험해야 되잖아요. 시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완성된 시스템의 테스트를 위해서 작은 모듈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위 모듈 테스트. 그 다음에 이 모듈과 모듈 사이에 서로 인터페이스. 하나의 모듈에서 나온 결과는 다른 모듈에 입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나오는 출력을 여기 다음 단의 모듈에서는 어떻게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를 만들거든요. 그럼 그 인터페이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할 현장 환경을 구성을 하고 그 현장에서 필드 테스트라는 걸 해요. 또는 필드 테스트 또는 억셉턴스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요구하는 부서 또는 고객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검수를 받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퍼포스 모델은 전체적인 과정이 다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부터 나중에 큰 단위로 이렇게 테스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까지 다 맞춰가지고 뭐 큰 하자 없이 이렇게 또 버그 같은 거 없이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용자에게 넘겨주고 인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운영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테스트하는 그것은 테스트하는 시간이나 이런 또 사용자나 이런 게 가혹한 환경을 만든다고 해도 암만 해도 아주 모든 환경을 다 반영시키고 테스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만 하면 이상하게 테스트할 때 나오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기능을 향상시키려고 이 유지보수 단계라고 하는 메인터넌스 단계를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퍼포스 모델의 장점, 아까 앞에서는 이제 구조적 모델이 두 가지 장점과 두 가지 단점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제 이 퍼포스형 이 모델에서는 장점을 좀 더 많은 장점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일단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 퍼포스형 모델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아주 비교적 쉽고요.
그다음에 현재 단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나 제품 관리가 아주 쉽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각 단계별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체 단계가 아니라 각 단계별 역할이나 아니면 거기서 해야 하는 그 개발의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워터풀 폭포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사용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아주 많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병렬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계가 완전히 끝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여러 단계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비용이나 노력, 이런 비용, 간접적인 그런 비용, 직접적인 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스트 단계에서 혹시 앞 단계까지는 다 문제 없이 잘 왔어요. 그래서 제품도 설계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개발할지 아니면 포기 선언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은 있어요. 뭐 코딩을 잘못했다든지 미스 스크립트를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법적인 결함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디버깅 하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다 수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처음에 이전 단계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설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성능사항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준수해야 할 규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개발을 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대폭 수정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피드백을 위한 반복 단계가 어렵다 하는 얘기는 지금 여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개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뒷단에서 크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문제점들이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간과 금전적인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포수용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을 아주 유념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단순해. 그래서 변경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구사항을 추가 요구사항 같은 게 생겨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는, 또는 설계를 재설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규모나 난이도가 어떤지에 대한 것도 이 폭포수용 모델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작고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러면 이 워터풀 폭포수 모델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항상 완성도 있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없어요.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아주 좋아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신입이다, 신규다, 경험이 없다 하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수에 이 사람이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가 끝난 후에 그 어떤 출력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각 단계별 또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발이 2단계에서의 할 일은 다 됐구나라고 확신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개발 모델이에요. 병렬 개발 모델. 이 병렬 개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고 이제 그 계획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뭐 타당성 분석부터 해서 많은 분석을 했어요. 자, 분석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입출력 설계는 A라는 사람, 파일 설계는 B라는 사람, 뭐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은 C라는 사람,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뭐 견적 같은 거 받고 구성하는 거는 D라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동시에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주 보편적인, 아주 논리적인 그런 일반 설계가 수행된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의 그 수준에 따라서 별도로 하이 프로젝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디자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서 세 개의 서브 디자인을 하죠. 그죠? 뭐 IO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세 가지로 했어요. 그러면 IO 디자인에서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디자인 하면서는 OS나 이런 거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에 관련된 이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CPU를 어떻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지를 디자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면 파생되는 데이터, 입력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할 것이고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학습하셨던 이런 파일 설계나 입출력 설계나 아니면 프로세스 설계나 프로그램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런 하부적인 디자인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한 사람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병렬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발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패턴에 대한 어떤 머징 같은 이런 일과 매체의 변환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개발 방법론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라고 줄여서 우리가 RAD라고 불러요. 아주 빠르게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이 RAD라고 하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은 SDLC 단계를 조정을 해서 시스템의 일부를 아주 신속하게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에게 좀 더 빠르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분석이나 설계, 구현 이 세 가지 단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케이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자, 이것도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Phased Development예요. 단계적 모델이죠. 그래서 이 단계적 모델은 전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앞에 폭포수 모형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에서는 요구사항을 어떤 버전별로 쭉 분류를 해서 버전이 처음에 버전 1, 2, 3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버전이라는 것은 앞 버전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선할 때는 이제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방법대로 개발을 해서 임시 테스트를 해봤더니, 단위 테스트 해봤더니 문제가 생겨서 버전을 바꾸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버전에는 여러 가지 가장 핵심적인 고객의 요구사항이 여기에 반영돼서 번들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및 구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앞에서 만들어졌던 첫 번째 버전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추가해서 그것을 기능적인 면, 성능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전이 쭉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전 1부터 버전 5까지 있었다 하면 버전 1, 2, 3, 4는 필요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폐기되겠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페이스트 모델의 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자, 처음에 뭐 계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죠. 자, 분석해서 어떻게 돼요? 분석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하고 구현한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버전을 만듭니다. 첫 번째 버전을 만든 다음에 이 첫 번째 버전에 대한 것을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또 두 번째 버전을 만들어요. 두 번째 버전을 만들고 다시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내용을 해서 개선사항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번째 버전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석은 일종의 평가죠. 했는데 뭐 개선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 버전이 최종 버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버전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레피드 어플리케이션 이 디벨롭먼트에서 할 것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시제품을 만드는 형식의 이런 프로토타입 모델이에요. 이것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주요한 기능들을 시제품에다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비자가 보거나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그 시제품에 물론 고객이 요구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죠. 고객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객을 잘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고객이 희망하는 내용 중에 정말 바람직한 것들을 반영을 시켜요. 그래서 완전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론이 이 프로토타입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모델에서는요, 분석과 설계, 구현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 동시라고는 하지만 앞에 있었던